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결사 부분 관동별곡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308페이지고요. 관동별곡 강의로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적은 덧 밤이 들어. 적은은 여러분 적은이고요. 적은, 작은, 적은. 덧은 원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잠깐 동안이란 뜻이 됩니다. 잠깐 동안. 밤이 들어는 들어, 밤이 들어. 풍랑, 바람과 파도 이런 뜻이잖아요. 바람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풍랑주의보 할 때 그 풍랑입니다. 파도. 랑자를 보면 삼수변이 보입니다. 물수죠. 정하거늘, 그러면 정해졌다. 이거는 가라앉았다. 가라앉거늘. 가라앉았는데 부상. 이 부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설에서 해가 뜬다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근데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과 달이 뜨는 곳은 같죠. 그런데 우리 그 해가 뜨는 시간은 아침인 거고 달이 뜨는 시간은 저녁인 거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래서 해가 뜨는 곳 지척은 여러분 한 30.3cm 거리를 말합니다. 보통 가까운 곳이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명월, 밝은 달이죠. 밝은 달을 기다리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명월이라고 했는 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었지만 우리 이게 선생님 그린 게 땅이에요. 땅인데 하늘에 떠 있는 천체 중에 해와 달과 별이 있을 때 이 하늘에 있는 천체 해, 달, 별은 바로 절대적 존재로서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우리 사대부 선비가 인식할 때 이 해, 달, 별을 임금이라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명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의 맨 마지막에도 보시면 시의 맨 마지막 부분이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라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임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임금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임금이다. 임금을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출제 요소가 돼요. 상징한다. 기다리고 있어요. 월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서광은 상서로운 빛입니다. 아주 조짐이 좋은 상서로운 빛. 아주 조짐이 좋은 빛. 그리고 천은 일천천이고요. 천이고 이 장은 장이 바로 길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할 때 길. 사람 키 높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주 긴 그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 곧 숨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빛이 보이는 게 임금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는 임금이 숨어버렸으니까 임금의 은혜가 비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부정적이죠. 그렇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경건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인위적으로 달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라고 했네요. 그럼 주렴은 여러분 구슬발입니다. 구슬주자입니다. 이게 임금왕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구슬옥이고요. 주옥 같은 말씀할 때 그 주입니다. 그래서 구슬주. 용이 물고 있는 구슬. 여의주라고 하죠. 주. 그래서 주가 구슬입니다. 비즈죠. 그리고 렴은 위에 대죽 머리가 있는데 대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입니다. 발. 그래서 렴자입니다. 그러면 구슬발이 되겠죠. 구슬발. 구슬발이 뭐냐면 여러분
중국집, 짜장면집, 중화요리집에 가면은 그 문에 여름에 보면은 치르렁하고 구슬들을 이렇게 실로 막 달아놓은 거 있죠. 이게 달아놓은 것들 막 구슬 이렇게 막 달아놨잖아요. 문 앞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제 이게 시야는 차단하지만 바람은 통할 수 있는 문 앞에 이렇게 치르렁 돼 있는 거죠. 그 구슬발입니다. 그것을 고쳐 걷고 다시 걷고 커튼을 걷는 것처럼 옥계는 옥계단을 다시 쓸고 그 달을 기다리죠. 계명성의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인데 금성입니다. 금성 샛별, 금성이 돋도록 꼿꼿이 앉아 고초 앉아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드디어 달이 떴어요. 그 달이 바로 백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년화는 그때 화로 끝났잖아요. 그 꽃인데 흰 백자에 그러면 연꽃이 되겠죠. 연꽃. 우리 연못에 하얗게 엄청 크게 있는 그 연꽃이죠. 근데 하얀색 그 연꽃은 하늘에서 지금 볼 수는 없죠. 연못도 아닌데 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명월을 비유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백년화는 명월을 비유한 바로 달을 비유한 은유법으로서 달을 비유한 것이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 소재입니다. 한 가지를 누가 보내었을꼬 누가 보냈단 말인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겠죠. 감사하죠. 이리 좋은 세계, 좋다는 좋다죠. 그죠? 좋은 세계를, 월드를 남에게 대하는 남에게 모두 다 보게 하고 싶다. 보이고 싶다. 보게 하고 그리고 싶다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한테 다 보이고 싶다는 것은 결국 이 정치를 내가 잘해서 임금의 은혜가 비치는 세상을 백성들에 전하고 싶다는 선정에 대한 포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선정 포부는 되게 중요한 것이죠. 출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308쪽인데 우리 관동별국 시작하는 페이지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실래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선정에 대한 포부가 있는 게 지금 민트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급장윤 모습을 다시 보겠다. 음해의 풀을 다 살려내겠다 하는 부분과 함께 일이 좋은 세계, 그죠? 일이 좋은 세계 요 부분도 선정에 대한 포부 세 번째 바로 나온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결사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 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다 보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색으로 민트색으로 표시를 쫙 하겠습니다. 출제 요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 노란색 명월 백년화 그리고 민트색 일이 좋은 세계 남들에게 보이십다.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출제 요소가 된다. 유화주 가득 부어. 유화주는 이 끝에 주 나왔죠. 소주, 맥주, 양주, 술입니다. 술. 그러면 이게 신선이 마신다는 술이래요. 신선이 마신다는 술을 가득 아래하는 아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어 달여 달에게 이럽니다. 달에게 물은 말이 물은 에스크 물은 묻다니까 물은 말이 그리고 달에게 물어본 말은 요 질문을 달에게 했다는 겁니다. 영웅은 어디 갔느냐. 이 영웅은 의미상 이태백, 이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 그다음에 사선은 누구인가? 4명의 신선이라고 해서 여러분 3일포에서 나왔던 신선입니다. 그래서 화랑, 인, 영랑, 남랑, 그다음에 술랑, 안상이라고 했던 그 4명의 신선은 그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아메나는 아무나 만나보아
만나보아 옛날의 기별 소식을 묻자 하니 선산 삼신산이 있다는 전설에 그 동해에 신선 있는 산이 있는 동해에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리을샤가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칠 수 있고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앞부분에 명월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일이 좋은 세계.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이제 동해에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월출입니다. 월출. 해가 아니라 월출 사진을 바다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한테 전하고 싶다는 선정에 대한 포부를 나타내는 제 부분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결사 1을 마지막 결사 2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동별곡 종강이 됩니다. 이때까지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서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결사 1은 이렇게 정리할까요? 이게 또 역시 망향정이거든요. 바다를 바라보는 지난 시간과 같은 장소 망향정에서 의 달맞이 요거 말이 좀 국어에서 어색하니까 월출을 봄 그죠? 월출을 감상함 이렇게 할게요. 월출을 감상함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에서 의로부터 이런 말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본식 표현이고 국어를 많이 더럽힌 어떤 표현이거든요. 조사를 결합하는 거는 좋지만 에서 의로부터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게요. 자, 현대풀이 주목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잠깐 파란색으로 할게요. 눈에 띄게. 잠깐 동안 밤이 들어 풍랑이 가라앉거늘 해가 뜨는 곳 가까운 곳에서 밝은 달을 기다리니 상스러운 빛이 천길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구슬발을 다시 걷고 옥 계단을 다시 쓸며 금성이 돋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었는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에게 다 보이게 하죠. 백성에게 보이고 싶다는 거죠. 신선이 마시는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물어본 말이 영웅은 그 어디 갔으며 네 명의 신선은 그 누구인가. 아무나 만나보아 옛날 소식을 묻자 하니 신선이 산다는 산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라고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우리 내일 관동별곡 종강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